그러면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측적 변경. 그러면 측적 변경 올해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측적 변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자, 앞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놓고요. 자, 측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이 논점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봐봐요. 자, 측적 변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논점이냐 봐봐요. 절차가 있고요. 자, 측적 변경 위원회가 있어요. 올해 그러면 절차가 나올까요? 위원회가 나올까요? 절차가 나와요. 절차. 작년에 측적 변경 위원회가 출제가 됐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걸 이제 숙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 결론은 외워라 이 소리죠. 외워야죠. 뭐 별 수 없어요. 그러면 절차 부분에 대해서 외울 때 그러면 출발부터 잘 외워야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외울 때 뭐부터 외워야 돼요? 읽어봐요. 뭐죠? 의의부터. 그렇죠? 의의부터 꼼꼼하게 외워둬야 돼. 자, 그러면 의의부터 무슨 도예요? 그럼 지적도 거기에다 행간편 딱 꺼놔요. 지적도. 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거기에다 줄 쳐놓고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은 그러면 자, 축척 변경은 무슨 도예? 지적도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 임야도는 뭐가 된다? 제가 된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임야도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이름은 어떨까요? X가 돼. 그럼 무슨 도예? 지적도예.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자, 그러면 의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했으면 그 밑에 가서 보죠. 자,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대상. 대상은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대상 밑에다 뭐라고 써놔요? 자, 가로 열고 이렇게 자기가 써봐요. 대상은 실체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실체적 요건. 그럼 실체라는 것은 뭐의 내용이죠. 그러면 대상이라는 것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왜 하느냐? Y라고 써봐요.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가져봐야죠. 왜 우리가 축적 변경을 배워야 되느냐? 배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가 5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합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유는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축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요. 대에서 소로 가요. 소에서 대. 그러면 몇 분의 1을 건쳐야 돼? 1000분의 1을 500분의 1로. 정밀성이 높아지죠. 그럼 극단적으로 두 필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관리가 잘 돼야 안 돼요? 되죠. 관리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봐요. 그러면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1번을 보고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규모가 작아서. 거기가 키워드죠. 규모가 작아서라는 것은 규모를 높여야 되겠죠. 그럼 그 위에다 써요. 정밀성이라고 써놓으라고. 자, 두 번째 동일한 지번 부여작에 서로 다른 줄 쳐놓고 그 밑에다 뭐를 써야 돼? 통일성. 그럼 밑에 3번의 관리를 동그라미 쳐놔요. 누가 관리하죠? 지적서간증이 힘드니까 그러면 요 대상 토지에서 두 가지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끝에다가 그러면 그 끝에다 요 끝에다가 하나 두 개를 써봐요.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이 말은 또는 읽어봐요. 직권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 그러면 축척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 직권도 가능하다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직권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어때? X. 그러면 신청 또는 직권. 그 옆에다 하나 써서 저희가 이제 암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이란 암기해보죠. 무슨 도예? 지적도예.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축척 변경의 실체적 요건은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성인과 관련돼서 성인 밑에다가 써봐요. 성인 밑에다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그 성인 밑에다 뭐가 또가 돼요? 여기에다 성인 줄 쳐놓고 반지축. 그렇죠?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 성인 그러면
지축. 요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축적변경은 성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도 A 조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인을 요하지 않는 거 두 개 조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합병, 행강편차나요. 자, 합병하자는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 그 줄처럼 하세요.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축적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조심해서 외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기초를 이제 기본기를 다져놨으니까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뭐요?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와요. 자, 축적변경위원회 옆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여봐요. 가로 열고.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옆에다 써놔요. 심의도 할 수 있고 얼결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어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비상설 기간이다라는 거. 비상설 기간이. 그러니까 축적 변경이 있을 때만 해쳐 모여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위원회 구성 이제 숙지해야죠. 암기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 서놔봐요.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이렇게 줄 서놓고 5명 이상 10명 이내 그렇게 잘라요. 잘랐죠. 잘랐으면 10분의 5죠. 10분의 5 약분의 하면 2분의 1. 그러면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작년에 그러면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그럼 틀렸죠? 작년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래서 17회 때 2.5점짜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5명 이상 10명인으로 이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되고 5명 이하 그러면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 그래서 1번과 2번 관계에서 구분 뺄 수 있어요? 외워야지. 자, 위원장은 그럼 누가 지명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지명. 이유는 비상설 기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심의 얼결 기간이 나와 있죠. 심의 얼결 기간이니까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2번, 3번, 4번은 눈팅해 놓고 특히 1번을 별표 하나 해 놓으세요. 자, 1번이 별표 하나라서 자주 출제돼.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계획이야, 승인이야? 시행 계획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행간편잖아요.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바로 축적 변경위원회 심의 얼결 사항이에요. 승인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 그러면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은 눈팅해서 자주 우리가 숙제해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축적 변경위원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심의 얼결이니까 얼결 정족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에 가서 자, 통지와 관련돼서 위원장은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5 동그라미. 자,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오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요거는 27회 때 2.5점짜리. 5일을 7일로 정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서. 자꾸 이렇게 자신 있게 외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은 개인은 뭐예요? 재재경 가반수 출석. 그 다음에 출석경 가반수 찬성. 끝에다 이렇게 묶여서 뭐예요? 얼결 정족수가 되죠. 얼결 정족수.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집에 가서서. 자, 집에 가서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애국가.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마르고 닳도록 해오라고.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 마르고 닳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이제 그러면 숙제해보자고.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그죠. 실체적 요건은 뭐예요? 통일성, 정밀성 관리를 잘하게 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은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하다. 자, 축적 변경은 승인은 반지축이죠. 원칙적으로 승인을 요합니다. 근데 승인을 요하지 않는 두 개가 있어.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축적 변경위원회는 상설, 비상설. 그러면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토지 소유자 몇 분이? 2분의 1. 그래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 조심하자. 승인이 아니라 뭐야? 시행계획.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소집,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도로 통지한다. 어때? X. 반드시, 서면. 이렇게 정해야 돼. 그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차 과목이 안 나온다는 것은 결론. 게으르다는 소리, 게으르다는 소리.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축적 변경 절차가 나와. 이 절차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숙지를 해야죠. 그럼 절차와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 가운데를 딱 기둥을 세워요. 가둥을 세워놓고 좌측 우측을 확인해 보자고요. 토지 소유자 동의 찾았어요? 그 옆에 우측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우측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줄 서놨으면 뭐예요?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잘라봐요. 소유자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행지문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지문에 등장하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3분의 2. 그러면 거기 재재견 거기 나와 있죠.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요거 돼야죠. 그런데 시도지사 승인의 A 조건 아까 외웠죠. A 조건, 합병, 사업시행에서 제외. 그거는 승인해서 뭐 된다? 제외.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그러면 이제 5번째 칸으로 가서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이제 시행 공고가 벌어지겠죠. 시행 공고 줄 서놓고 공고 동그라미. 공고는 몇 자예요? 2자. 그래서 며칠? 20일. 20일 이상 공고, 그러면 공고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축적 변경의 공고와 관련돼서는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있어.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 3개가 이제 공고사항이 3개가 있는데, 자,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시행공고, 청산권 공고, 결정공고. 뭘까요? 그렇죠. 청산권 공고.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출제가 많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시행공고, 공고죠. 그럼 며칠? 20일. 청산권 공고는 15일이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정 공고는 그러면 며칠이죠? 20일이 돼. 근데 우리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공고 기간이 있는데, 공고,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청산 공고는 15일. 결정 공고는 20일. 요건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안겨보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축적 변경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죠? 시도지사 승인. 여러분, 시행공고 며칠? 20일. 거기까지 이제 외워진 겁니다. 자, 시행공고 전개됐으니까 봐봐요. 여러분, 요 지역만 시행공고를 하겠습니다. 말뚝 박아, 안 박아? 박아. 그 말뚝이 뭔데? 경계점 표지예요. 그러면 경계점 현강 편차나요. 경계점은 몇 자죠? 3자. 그래서 30일이 되는 거야. 30일. 그렇게 자꾸 착상을 해놔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 가로 열고 의무라고 써요. 설치 가로 열고 의무. 그러면 의무는 하여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제 말뚝 박았으니까,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 말뚝 안에는 뭘 받아야 돼? 토지 표시. 표시 동그라미.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표시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 칸으로 가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자, 마지막 칸에 있죠.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무슨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 그래서 우리 축적 변경은 마지막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이번에 딴하고 뭐 읽어 써볼까요? 다음 중 축적 변경을 설명한 것 중, 자, 절차를 바르게 연결이 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출발은 사전 절차. 봐봐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마지막 단계. 등기, 촉탁. 그것만 알았더라도 그냥 공짜로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야 되고요. 다시 올라와요. 토지 표시사항을 결정하죠. 그러면 할래 안 할래? 학답을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읽어봐요.
지번별 조서야.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번별 조서 찾아줘. 다시 올라가서 토지 표시 사항을 결정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면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청산금 산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봐봐요. 청산금은 왜 할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러면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봐야 돼요. 자, 여기는 누구 거예요? A 거. 그러면 읽어봐요. A 필지, B 필지, C 필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배웠는데 써먹지를 못해서 뭐예요? A 땅, B 땅, C 땅. 그런 사람은 뭐예요?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필지, B 필지, C 필지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걸 이제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100이에요. 면적이 같아요, 동일해요? 같죠? 근데 이제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을 하려니까 토지 표시 사항을 결정하거든. 그러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번 하면 기준점이 달라. 기준점. 자, 기준점. 과거의 기준점은 어딜까요? 과거의 기준점. 청량의 기준점은 어딜까요? 과거에는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도쿄. 그렇죠.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요. 처음에 바뀐 거야,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요 분이, 이제 뭐예요? 요 분이 이제 봐봐요. 기준점을 바꿔놨어. 자, 우리 이제 누가 바꿔놨느냐? 그분이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해가봐요. 맹행규. 맹행규가 누구예요? 맹행규. 그때 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맹행규가 어디로 갔어요? 울릉도로 가서 뭐다 이렇게 표지를 취했어. 이렇게 표지를 취한 게. 그러니까 맹행규가 옛날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어. 그래서 울릉도에서 사진을 찍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로 했느냐? 바로 울릉도를 기점으로 이제 기준점을. 그러니까 지금 청량을 하게 되면 어떠냐?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기준점이 옛날에는 과거는 도쿄를 했고 지금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현재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니까 한번 보죠. 자, 토지 표시 결정을 하니까 청량을 했겠죠. 요거 봐봐요. 요거는 이제 청량을 했더니 80이야. 기존 필지가 얼마예요? 100이죠. 얼마가 모자라요? 20. 요 사람은 청량을 했더니 140이야. 140. 얼마가 남아요? 40. 요 사람은 뭐다 청량을 했더니 90이네.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은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 20. 20을 채워줘야 돼.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요 사람은 얼마예요? 40이 남죠. 뺏어오는 거야. 뺏어오는 거고. 요 사람은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요? 10. 10을 뭐다 국가가 채워줘.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게 청산금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모자라? 20. 20이 뭐다? 그러면 20평방, 20제곱미터까지만 뭐에 수령해 가. 그러는 거야. 요 사람은 그러면 40을 뺏어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납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해봐요. 얼마죠? 310이죠. 그러면 10은 누가 먹어? 국가가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가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토지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뭐예요? 차익 처리는 누가 먹느냐?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축적 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청산금이 왜 나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산금은 이제 산정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에서 좌측으로 빠져봐요. 좌측 우측 알죠?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제외되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필지별 정관 면적의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잖아요. 이내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산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제외된다. 그러면 이자를 성격으로 줄 수 있어. 니네들 참 고생이 많았으니까. 요즘 뭐요? 요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힘드니까 국가가 뭘 줘요? 재난지원금을 주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2번은 소유자 전원이야, 3분의 2야?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때는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뭐 된다? 제외. 그러면 합의 동그라미잖아요. 합의가 다른 말로 뭘까요? 특약이라고 써요. 특약. 자, 합의 밑에다 특약이라고 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소유자 3분의 2야, 전원이야? 전원, 조심하라고요.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야. 다시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자, 청산금 산정, 우측으로 빠져요.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좀 써놔봐요. 자, 청산금 조사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거기에다 조사라고 써놔요. 조사는 누가 할까요? 따까리.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할까요? 축적변경위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이 선정됐으니까 여러분 청산금을 공고해야 되겠죠. 그럼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그래서 15일 동그라미. 자, 그러면 청산금을 공고했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요 사람은 읽어봐요. 요 사람은 뭐 해야 돼? 받아야 되죠. 요 사람은 납부해야 되고 요 사람은 수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읽어봐요. 납부 또는 수령 통지. 그러면 옆에 결정 공고 줄잖아요. 결정 공고 며칠? 20일. 자, 그러면 납부 및 수령이 나오죠. 그럼 납부와 관련돼서 수령. 그러면 거기 자책으로 가봐요. 차익 처리는 누가 먹어? 지자체. 그래서 국가가 아니에요. 지자체야. 13회 때 2.5점짜리고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납부는 몇 월에 해줘야 돼? 6개월. 수령은 6월이야. 그러면 납부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납부한유. 자, 수령 밑에는 수한육이라고 써요.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 받은 날이 한 날이 받은 날, 요거는 한 날. 그래서 요 사유가 거짓말 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뻥가루 살을 붙여야 돼. 납부한육, 수한육. 요렇게 외워둬야 돼요. 납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납부한육, 수한육. 요렇게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봐봐요.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납부해야 돼. 수령해야 돼. 수령해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수령하니까 뭐예요? 시가로 주니까 좀 싸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받아가려고 그래요? 안 받아가려고? 그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신청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청, 그 밑에다가 봐봐요. 이 신청, 요 작대기 1에다가 요 작대기 1에다 행강편을 닦아놔요. 그러면 이 신청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 되는 거야. 자, 1월. 자, 누가 제기? 지적소관청. 결정은 누가 할까요? 그 밑에. 축적변경위원회야. 그러면 이 신청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공고, 가로 열고 지체 없이라고 써놓으라고. 가로 열고 지체 없이. 그러면 이제 확정공고 앞에 가봐요. 토지 이동 시기는 그러면 시행공고일이야? 확정공고일이야? 확정공고일. 지적공부 정리,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오늘 여기에서 절차들이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또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외웠네. 그러면 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외워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 몇 분이? 3분의 2. 축적 변경을 의결을 거쳐서 누구? 시도지사 승인.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에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죠. 합병과 사업시행의 제외. 여러분, 시행합니다. 시행공고 며칠? 20일. 말뚝박아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이죠. 자,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뭐예요? 자, 청산금 뭐예요? 청산금을 이제 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청산금 산정에서 대표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는 청산금 산정에서 뭐 된다? 제외. 소유자 전원 제외죠.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조사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가 결정하고요. 그러면 청산금 공고를 해야 되겠죠. 공고하면 뭐예요? 15일. 납부 수령을 이제 결정 공고를 해야 되겠죠. 결정 공고 며칠? 20일.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납부 수령과 관련돼서 납부한육, 수한육 남았다.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가 먹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부담해죠. 그러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적은 사람은 이 신청을 제기하겠죠.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확정 공고. 그러면 지체 없이. 그럼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 무슨 적다? 등기 적다. 올해 28페이지. 요게 이제 축적 변경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고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는 피땀 흘리게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문제 9번을 가서 한번 이제 풀어봐요. 자, 저희가 따끈따끈할 때 한번 풀어봐요. 자, 문제 9번. 자, 아까 배운 걸 생각하면서 프린트 딱 요약집을 생각하면서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오는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몇 자? 세 자. 앞으로 가서 30일. 그럼 설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2번은 그러면 결정권고야, 시행권고야? 결정권고. 며칠? 20일. 자, 그러면 3번은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은 몇 개월이죠?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4번 보면 뭐예요?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납부지 받은 날부터 6월. 맞네요. 자, 정상금 납부미 지급이 완료될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죠. 그러면 확정 공고에 대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완벽하네. 정답은 몇 번? 3번. 올해요 9번이 단독 문제로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직접 변경 절차. 저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절차 부분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자, 직접 변경 절차는 별 방법이 없어. 자, 이것이 흐름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우리 숫자만 생각해 볼까요? 자, 사전 절차 토지 소유자 몇 분이? 3분의 2. 시행공고 20일. 말뚝 30일. 그렇죠. 3. 결정공고 20일. 정상공 공고 15일. 이신청 1개월.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자, 그러면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신청 1개월. 확정공고 지체 없이 그 마무리됐네요.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수치 그 정도 우리가 설치해놓으면 아마 올해 이제 분명히 나올 거거든.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페이지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축적 변경 그 당시에 우리가 딱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 둘 거. 자, 봐봐요.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끝. 그렇죠. 그러니까 축적 변경은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자기가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이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라 축적 변경 암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6월 6일 날 시험 볼 때 뭐예요? 6월 6일 날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해하는 것은 틀리면 안 되고, 암기는 틀려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과목당 이해하는 게 몇 점 정도가 나와요? 37.5에서 42.5. 요 사이가 암기 문제야. 이해 문제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암기 문제야. 암기 문제. 암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예요?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달, 5, 6월달은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뭐예요? 정리정돈을 해놔. 7월달에 뭐예요? 암기체제. 전부 7월달부터는 암기체제로 돌입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7월달에 뭐예요? 전 과목이 암기체제로 돌입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꼬이기 시작한다고. 지금 그러면 하나씩 과목씩 해가지고 빨리빨리 암기를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 29페이지로 가보죠. 자, 등록사항 정정 위에다가 그러면 요거는 등록사항 정정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등록사항 정정. 자, 정정을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써서 보고 딱딱 정리를 해놔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야간은 다 써보자고.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 자, 보고 써요. 보고 쓰고 들 테니까. 권리적 측면의 정정. 자, 그래서 거기, 자, 29페이지 맨 위에다가 여기에 딱 체계가 딱 암기가 돼야 돼, 암기.
자, 여기 암기하고 차후의 이해라는 겁니다. 이게 틀부터 먼저 잡아두라고요. 그 위에다 깨끗하게 한번 써봐요. 자, 충분히 거기 29페이지 맨 상단에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뭐 요약집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 딱 나와요. 나와요. 요약집은 언제 7, 8월 달에도 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9월, 8월 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긁어봐요. 무슨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렇게 온다고. 봐봐요. 등록상 정정은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 이제 외워놨어요. 근데 외워놨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 나가봐요. 답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아요? 사실적 측면도 할 수 있고 권리적 측면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이죠. 요거는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요것도 소유자 신청. 공통점은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내려와서 등록상 정정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해서 그래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여기 별표가 5개짜리야. 올해 간접적으로. 요거 조심해서 대의 신청 최근에 개정됨으로써 등록상 정정은 대의 신청해서 뭐 된다? 제외. 이제 하나씩 요 틀을 잡아놓고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도 않고 무슨 이해를 한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외웠어 그랬더니 안 외웠어. 근데 안 외웠는데 뭐예요? 암기 사유도 머릿속에 든 것도 없는데 이해를 한대요. 저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 면적,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근데 사실인데 왜 소유자 신청을 할까요? 원래는 사실관계는 누가 힘써요? 지적서관청이 힘쓰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여기 몇 필지? 2필지. 요거는 A 필지고 요거는 B 필지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가 이렇게 바뀌었어. 경계만 바뀌었어요? 경계만 바뀌었어? 면적도 바뀌었지.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경계 면적은 사실적 측면이면 지적서관청이 하는데 이때는 지적서관청이 직권으로 해줄 수 없어. 이유는 이해관계는 있잖아. 그러니까 승낙서가 이해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때는 사실적 측면이라도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A가 신청할 때 B에 뭐가 필요하죠? 승낙서. 그런데 승낙서를 썼죠? 안 써지죠. 자기 땅이 뺏기는데. 그럼 B가 뭐라 그래? 야, 인마 경계 확정 판결서를 받아와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읽어봐요. 승낙서 또는 읽어봐요. 판결서야. 그러면 경계 면적이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 해야 돼? 청량해야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비를 들어서 청량을 해야 돼.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직권은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요.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서관청이 잘못한 경우. 지가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청량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적서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러면 지적서관청이 무슨 관계?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의 정정. 자기가 잘못하면 정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직권 정정은 올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그런데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별표가 하나짜리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비등기 토지의 공통점은? 또 등기라고 그런다. 공통점은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그럼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에서 별표가 5개짜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된 토지. 그러면 등기가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등기소에 발행한 것들 다 4개가 있어. 그러면 다 해올 필요는 없고 일단 감각을 잡아봐요. 1.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읽어봐요. 등이 몇 개? 4개. 읽어봐요. 등. 자,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시험은 신청도 가능. 신청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적소 관청이 등기부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읽어봐요. 직권도 가능하네.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신청과 직권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미등기 토지는 뭐예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럼 지적소관청이라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함부로 열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직권은 안 돼. 뭐만 된다? 신청만 된다. 그러면 요거 신청. 그러면 요거 이제 외워야 되겠죠. 암기 코드. 읽어봐요. 비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미가신. 그러면 저희가 등록사항 정정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요 부분이 올해 출제, 간접적으로 출제가 2.5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권리적 측면과 관련돼서 특히 미등기 토지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읽어봐요. 미가신.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정리정돈 됐으니까 밑에 가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그럼 정리정돈을 하러 이제 갑니다. 정리가 딱 됐으면 자, 1번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그러면 뒤에 가서 뭐예요? 바로 밑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적소관청 줄 서놔봐요. 두 자로 건치면 직권, 바로 밑에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정장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요.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상에서 표시 동그라미 줄 서놔봐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경계 면적 줄 서놔봐요.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이해관계는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성낙서 줄 서놓고 재판 등본, 즉 판결서 이때 반드시 첨부해 줄 거. 등록사항, 정정, 청량, 승가도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유자 줄 서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된 토지 등 한번 해쳐보자.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완료 통지서 등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네. 자, 미등기 토지는 신청이죠. 그 옆에다 미가신 써놓고 과거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었다는 거 줄세면서 그래서 미가신이라고 외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권 정정이 나와 있죠. 그럼 직권 정정은 읽어봐요.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올해 단독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문으로 연결돼서 1번 체크예요. 1번은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의 토지이동 정리계리서예요. 토지이동 정리계리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대.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이네. 자, 이번에 지적등기면허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 없이에요. 정감이 있다면 신청으로 가겠죠. 정감 없이 뭐만 바뀌었대? 이치. 그래서 이걸 이치 정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쭉 빠져서 8번을 별표 하나 따로 해놓으세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개정됨으로써 아직 출제가 안 돼서 토지 합필 등기 신청에 각하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요게 중요해. 단서. 다만 누가 잘못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합병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이라는 거야. 이게 나와버렸으면 올해 직권정정 그냥 개무시해도 되는데 이 8번이 아직 출제가 안 돼서요.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10번이 올해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아까 허용범위 초과야 이내야? 초과야 이내야? 초과하는 경우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 8번, 10번 요 4개는 올해 지문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풀 때 항상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자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나와야 돼. 등록사항 정정. 읽어봐요. 사실적 정면과 권리적 정면. 신청 직권. 그렇죠. 신청은 경계, 면적, 성락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등록사항 정정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대의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등 신청과 직권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러면 결론 미가신. 이게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거 지워지는 순간 여기에 싹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여기에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줘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자꾸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 29페이지에서도 올해 한 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30페이지 가니까 10번에 무슨 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도 체계가 딱 구성이 돼야 돼.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봐요. 위에다가 보고 써요. 자, 이렇게 이제 딱 잡아서 체계를 딱 잡아라고. 토지이동 신청권자.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벌써 원칙, 누구, 누구. 벌써 뭐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생각이 난다고. 자, 원칙은 그러면 누가 신청할까요? 예.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예외. 예외는 그러면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이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말이 많죠. 요즘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기 봐봐요. 사업이네. 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그렇죠?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그러면 5로 써놓고 1 써요. 그래서 며칠? 15일이네. 누가 대신 걸까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대위 신청이 있네. 대위 신청은 누가 할까요? 대위 신청은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위 신청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토지 소유자 대신 신청이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청이죠? 대의 신청이죠. 자,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에서 나와요? 예외. 그럼 올해 도시개발 사업이 나올까요? 대의 신청이 나올까요?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에 단독 문제예요. 그래서 지문으로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별표 안 하고. 그럼 올해는 초점은 어디에다 맞춰요? 대의 신청.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놔야 돼. 일단 요거부터 해오라고. 요거부터.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도시개발과 대의신청의 공통점은 뭐예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 공통점은 소유자가 알도록 뭐예요? 써요.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 그렇죠.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일단 요거부터 해오자고요.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 시행자만이. 그러면 대위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러면 일단 딱 잡아놓고 10번 가봐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그렇죠. 그러면 1번에 가서 신청과 관련돼서 도시개발 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 사업에서 사업 동그라미. 그러면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두 번째 행간편 딱 꺼놓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시도지사의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누가 어디에다 신청해? 지적소관청. 그죠.
그러니까 이 체계를 잡혀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6회 때 다음 중,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잘 들어봐요. 농인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야. 자, 그러면 거기 쭉 빠져요. 그러면 거기 빠져서 네 번째 칸으로 가봐요. 토지 이동 시기 찾았어요? 자,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확정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 행강편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준공을 뭘로 장난쳤어요? 착공으로 장난을 쳤죠. 착공으로.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사업 동그라미. 며칠에 신고하죠? 15일. 그래서 15일 행강편 딱 적어놓고요. 자, 기타 지역에서 두 지문은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하라고, 지문으로. 그러면 신청 대상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일단 여기에다 줄을 쳐놓고,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상자가 파산 동그라미. 파산은 대타가 필요해, 안 필요해? 배열하죠. 그러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애정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은, 그러면 작년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점검한 걸 1, 2, 3, 4로 나올 거예요. 자, 봐봐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4번 지번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될 때다. 어때? X. 착공이 아니라 준공이라. 자, 그러면 올해 도시개발사업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석탄.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며칠? 15일. 그래서 두 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문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신청? 대의 신청. 그럼 그 3번에 신청의 대의. 별표 몇 개 해놨어요? 5개를 해놨죠. 그럼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은 누구에서 대신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대신해서. 그런데 등록상 정정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상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이게 하이라이트야. 올해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거야. 대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사유가 있는데 몇 개 해보자고요. 공공사업이야. 자, 도시개발사업이야,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이 또 나와. 그래서 거기 학교용지, 철도용지 쭉 나오죠. 그러면 유원지야, 유지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행강편 쳐놓고요. 그러면 끝에다가 이제 8개 지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자, 봐봐요.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여기는 유도예요.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읽어봐요. 유지도, 도로.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학교용지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8개 지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출제될 수 있어요. 지문을 길게 내려면. 봐봐요. 자,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천재,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이게 가장 또 장난을 많이 치니까 대비를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읽어놔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세 번째 칸으로 갔어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찾았어요? 예, 주택법에 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근데 거기 안에 가로하는 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읽어봐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404조와 관련돼서 이거는 채권자 대의 신청이죠.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 읽어봐요.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해서 숙지가 돼야 되고요. 대의 신청.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특히 공공사업.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럼 대의 신청에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요 한 페이지에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강력한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야.
그럼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제외, 거기부터 사업시행자, 첫간, 두채간,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요. 자, 거기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딱 해봐요. 자, 야간은 시간 줄 때, 뭐 시간 없다고 핑계 대니까 시간 줄 시간 줘요. 암기할 시간까지 주잖아. 자꾸 안 되면 눈으로도 익혀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문제 10번으로 와서 등록사항 정정 찾아봐요. 답이 두 개예요. 자, 문제 10번 풀어봐요. 프린트. 자, 보셨어요? 그러면 답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답이 두 개. 자, 1번 가볼까요? 자, 1번에 지적도의 매도의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이 있대, 없대? 없대. 뭐만 바뀌었대? 이치. 그러면 직권이 눈에 쏙 들어와야 돼. 맞네요. 자, 이번에 생계면적이래. 경계면적. 경계면적은 뭡니까? 경계면적. 청량해야 안 해? 하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청량을 해야 된다. 맞네요. 그러면 3번은 오늘 읽어보면 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4번하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자, 등기된 토지 줄쳐놔봐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령이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죠. 그러면 등기 필정, 권리가 나왔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뭘로 건쳐야 돼? 소유자 표시로 건쳐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논리가 안 맞아. 4번은 X가 되네. 자, 그러면 5번에 등록상 정정 신청 대상이 무슨 토지? 미등기 토지. 그럼 미등기 토지 나오면 미가신.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이 빠졌어요. 그러면 5번도 결론은 X라는 거네. 뭐가 삭제돼야 돼? 주민등록등본. 과거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가신.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럼 결론적으로 답이 몇 개? 두 개. 몇 번? 4번과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1번, 2번, 4번, 5번 요 4개 지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등록사항 정정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일단 한 문제는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1번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문제 1번 가봐요.
잘 읽어보셨죠? 정답은 5번이 되네. 왜냐하면 더위 신청에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 집은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어때? X.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대신청할 수 없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누가 신청해? 소유자만이.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올해 요 5번이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 신청이 출제되면 요 정도 수준은 풀 줄 알아야 돼요. 올해 대의 신청이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거. 자, 공공사업에서 그러면 8개 제목 다시 한번 외워보자고. 공공사업, 뭐예요? 학철수, 전재구, 유도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자,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정리정돈을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